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입니다. 스페셜판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뭐냐? 시동이키의 국제 선생, 영어 선생, 나의 멘토. 누구냐? 우리의 가족. 국제하면 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VVIP 게스트 신혜리 기자님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근데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 거의 매일매일 뉴공 출연하시죠?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죠. 아니 요새 네. 독자님들도 네. 제 옛날 방송 지금 방송 비교하시면서 늙은 거냐 피곤한 거냐 상품권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나 저분 잡혀가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됐어요. 여러분들이 살려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저 요즘 다크서클 좀 있잖아요. 왜? 민주당 그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를 보느냐고 눈이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던 건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 보따리를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사실은 이제 국제 뉴스가 중요해지는 시즌이 아니에요. 없어. 지금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여러분 신혜리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신혜리 방송에서도 보시고 우리 시동이께서도 신혜리 방송 아니고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님의 뉴스포터 유튜브 그거 이따 저희가 올려드릴 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저희도 종종 더 자주 모시도록 할 텐데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 기자님 요거는 사셔야 돼. 인간적으로. 부흥회? 요게 뭐냐? 박시동, 이광수, 안진걸 셋이 쓴 책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 예약 중인데 지금 여러분 요거 눌러주셔야 순위가 올라가고 그래야 본판매에 들어갈 때 좋은 진열대에 들어간대요.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 이제 실제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 사전 판매 많이 눌러주시고 교보, 알라딘, 예스24 다 올라가 있대요.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수익금을 전부 다 좋은 데 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 좋은 일에 동참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살포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갈 건데 미국 대선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가장 화제가 뭐냐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였어요. 오늘 그거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만 또 전당대회를 커버하냐 이런 분들 계세요. 또 트럼프 지지자 또 팬들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공화당은 트럼프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트럼프 사실 어떤 얘기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트럼프 벤스 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민주당 특히 최근 며칠간에 가장 핫했던 국제 이슈를 메웠던 그 이슈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를 집중적으로 오늘 신 기자님하고 파볼 건데 쭉쭉쭉 들어갈 건데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총평? 자, 제가 그냥 총평은 간단히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사진 한 장으로 끝나요? 장으로 끝냅니다. 좋아요. 총평. 사진 큐. 자, 무슨 사진입니까 저게? 저 사진 보세요. 왼쪽은 영어 단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안 보여. 여기 모니터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 안 보여서 못 읽는 거 아니. 영어 짧은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모니터가 멀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Mass deportation now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추방하자. 대추방을 지금 바로 하자는 건데 누구를 추방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자. 어디 당일까요? 누가 봐도 공화당인데. 공화당이죠. 오른쪽은 USA. 미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혐오 차별 대 통합.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미리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는데 총평은 저 사진 두 개다. 하나는 대추방. 혐오. 그렇죠. 민주당은 그냥 USA. USA. 우리나라.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다민족 국가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는 뭐 다 그 사람들 껴안을 수는 없지만 해리스 정책은 트럼프랑 좀 다르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SA 우리는 그냥 하나다. 그래서 차별보다는 통합이고요. 사실 그 트럼프는 MAGA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자국주의 그 안에 혐오와 차별이 사실상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자체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민주당은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한 단어로 또 할게요. Funeral,
장례식 대 파티. 이거는 제 용어는 아니고요. 미국의 한 뉴스 해설자가 그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정도의 차이까지는 내가 누구나 그 전당대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의 장례식 수준이라고 처참하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 예. 각 도시, 각 주별로 이렇게 호명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당대회 보면 그렇죠. 지역별로 호명을 예. 해주잖아요. 서울 지역에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뭐 부산 오셨습니다. 그냥 공화당은요, 굉장히 네. 굉장히 그냥 밋밋해요. 네. 근데 그 민주당은 네. DJ, 힙합 싱어 오면서 막 춤추면서 막 불러주면서 정말 다 같이 댄싱하는 분위기였어요. 오랜만에 저도 진짜 미국스러운 전당대회를 봤다. 근데 지금까지 네.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중에 가장 재미있고 활발하고 영향력 있었다. 이렇게 지금 모든 미국의 앵커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과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네. 역대 민주당 대선 전당대회 중에서도 가장 상당히 강력했다. 잘 준비됐고 강력했고 네. 재밌었다. 그리고 화합도 강했고 그다음에 그래요? 역대 스타들 다 총출동. 이렇게까지 총출동할지 몰랐다. 그래서 점점 일단 재밌어지네. 연사를 제가 일단 다 소개해드릴 텐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 잘 해주셨고요. 네. 총평까지 잘 들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전당대회 자체에 대한 상식이 좀 제가 부족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얘네들은 어디서 했고 왜 며칠씩 하는 겁니까? 아니 워낙 할 게 많아요. 네. 연설할 사람들이 네네네. 너무 많으니까 그 며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굳이 며칠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인구를 생각해보면 3억이 넘는 인구에 이 대변해야 될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장소는요. 우리는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전당대회 사실은 쭉 지방부터 돌다가 마지막에 서울중앙당으로 끝나는 게 그냥 공식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땠습니까? 시카고에서 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최종 장소가 시카고. 네, 그래서 시카고를 왜 전당대회 그 지역으로 지목했는지 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시카고가.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대규모 행사의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숙소나 그다음에 그 스테디움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 시카고에 굉장히 큰 그 규모의 스테디움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68년에 민주당 전당 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그때가 현대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어요. 민주당에 있어서. 네. 그래서 시카고가 지금 특히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출발지였고 당선됐을 때 확정되는 날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수락 감동 연설할 때 기가 막혔죠 그때. 네, 상징성이 있다. 왜냐면 오바마도 그렇죠. 유색인종이었잖아요. 예. 해리스도 유색인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아무튼 그런 정도의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시카고에 했고 그럼 상대적으로 그럼 공화당 전당대회는 어디서 했어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스윙보트 대표적인 지금 접전지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양측 다 의미를 두고 일단 전당대회 의미가 있죠. 장소는 잡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며칠 했어요 이번에는 전당대회 민주당?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오늘까지 4일. 4일. 네, 총 4일간 있었다. 네,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네. 첫째 날부터 한번 우리 중계해 네, 주세요. 저 첫째 중계는 짚어드리면 일단 첫째 날 하이라이트 힐러리. 힐러리요? 힐러리는 힐러리 클린턴? 네,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힐러리 일을 클린턴이 했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연설을 잘 했어요. 뭐 워낙에 달변이긴 한데. 네, 달변이고 예. 와 아직도 생생해요? 생생합니다. 정말 꺼렁꺼렁한 목소리로 네. 눈빛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럼 우리 잠깐 하이라이트 볼까요? 네, 하이라이트 보시죠. So it is no surprise, is it, that he is lying about Kamala's record? 생생하네 아직도. 힐러리, 제가 본 개인적인 힐러리 연설 중에 가장 좀 강력했다고 보는데 그 정도입니까? 왜 그러냐? 네. 완전 도끼가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못한 그렇지. 그 꿈 해리스가 이룰 것이고 나는 해리스한테 올인한다. 아하. 특히 여성으로서 내가 못 깬 유리천장을 아하. 해리스는 깨야 한다. 이게 역사적 부름이다. 아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리스. 근데 그 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네. 민주당원들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힐러리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그렇지. 아니냐. 원래 그때 이겼으면 트럼프는 아예 지금 없는 거였는데. 사실 재선도 안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도전도 안 했을 예. 텐데 첫 바따로 힐러리를 내세운 게 저는 와 이게 되게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두고 많은 미국의 기자와 해설가들이 신의 한 수다.
실패로부터 오히려 배우는. 오늘 해석 왜 이렇게 좋지? 저 좋아요? 실패로부터. 네, 아까는 혐오와 화합. 와.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실패로부터 출발한다. 네, 그래서 실패로 출발했지만 실패가 결국에는 또 다른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거를 딱 처음에 내세웠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실패 모델을 앞세우진 않잖아요. 정치에서도. 아하,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기자님이 그 실패로부터라는 그 해석을 해주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이제 아니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여성 후보가 과연 처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되는 게 힐러리의 패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전공법으로 가서 난 졌지만 얘는 이기게 해다오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트라우마를 빨리 털 수 있는 역발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더 화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두 또 번의 실패는 안 중도층 된다. 중에 여성들, 아하. 여성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힐러리가 얘기했던 게 엄마 얘기를 해요. 힐러리가요? 네, 근데 이번에 해리스도 원래 어머니 그런 얘기 이미지 많이 하는데 아니었는데 원래 그런 얘기 아니죠. 약간 차갑고 엘리트적이고 뭐 늘 거대 담론이랄까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엄마 얘기를 힐러리가 네, 했다.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딱 저리는 아하. 키워드 어머니. 그렇죠. 아하. 이거는 전 세계 공동 그렇죠. 네, 키워드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해리스의 엄마가 지금 보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Keep going. 가라. 계속 가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해리스 월즈를 이제 백악관을 보내야 될 때다 하면서 굉장히 그 여성들이 막 좀 눈물이 이제 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예전 힐러리 때보다 지금 전성기 때보다는 그래도 8년이 지났고 네. 하니까 외려 네. 연설 스타일도 조금 감성 터치로 네, 감성 터치로 갔다. 그렇게 해서 열었다. 그리고 실제 자기 얘기였고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실패를 드러내고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네. 더 가라. 나의 실패를 이겨내다오. 실제로 해리스가 굉장히 많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상의를 한 게요. 네. 힐러리였어요. 아하. 힐러리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선 부분에 상의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힐러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죠. 네. 지금이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한 번 더 이렇게 그 사람 넉다운 시킬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없는 복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인물은 해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힐러리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인지 뭐인지 때문에 어쨌건 실패가 됐다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나는 힐러리보다 나은 여성 후보일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면 좋으니까. 힐러리가 또 비판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네. 백인 여성이지 그렇죠. 않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예. 또 힐러리가 또 해리스와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네네네. 일단 인종부터 다르고. 인종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 네. 좀 대표성을 지닌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고요. 하여간에 전당대회 첫날 첫 바따로 강력한 연사가 누가 나오면 일단 역시 첫날의 하이라이트 힐러리 딱 출발했다. 네, 출발했고 좋아요. 두 번째는 바이든. 우리 이것도 눈물 났어요. 눈물. 바이든 형님이 이튿날 아니 저 첫째 날 나오셨어요? 그렇죠. 어허. 첫째 날에 바이든 그 전당대회 영상을 보면요. 예. We love Joe라는 깃발이 쫙 그냥 아주 그냥 안 볼 수 물결을 없지. 이뤄요. 봅시다. 아, 지금 저 눈물 나는- 여성분이 누구냐? 예. 바이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딸이 먼저 연설을 하고 예. 자 지금부터 우리 아빠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무대로 딱 부르는데 아이고, 그때 아빠를 딱 보면서 아빠를 아주 깊게 포옹을 하는데요. 아하. 그 포옹을 길게 합니다. 아. 그러면서 딸이 뭔가를 아빠 귀에다가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50년 넘게 이제 정치를 하고 어떻게 그랬죠. 보면 딱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요. 개인적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딸이 위로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 난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면서 울더라고요. 이게 와 그냥 여성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예. 아빠의 노고를 다 인정해주는 딸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무건짐을 내려놓고 이제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는 횃불을 넘겨주는 그 순간 네. 딸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와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든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요. 네. 물론 그때 우리가 토론에서 봤었던 그런 실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또 네, 굉장히 잘 했습니다. 연설도 내용도 좋았고요. 판타스틱하게 어허. 정말 이렇게 잘했다. Well done. 예. 그래서 되게 잘했고 그 52년의 정치 인생을 고별하는 그 바이든을 향해서 정말 많은 그 유권자들이 Thank you, Joe.
We love you, Joe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이 그동안 해온 업적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이든 나타났을 때 해리스도 잡아주는데 해리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렇죠. 사실 본인의 나이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도요 요새 이제 조크를 해요. 내가 너무 늙었다고 한다. 내가 너무 프레지던트 하게 해주지 늙었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향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 네. 제가 여러분의 대통령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근데 나는 이 일을 좋아하지만 네. 이 대통령의 직업을 좋아하지만 나는 내 조국을 너무 사랑해. 아하. 미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내려놓고 해리스한테 당신한테 해리스라는 베스트를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나의 베스트를 줬다. 아하.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은 정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건 굉장히 서비스라는 내가 그렇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을 뭐같이 여기고 그렇죠. 네 그냥 이거는 우린 밤국가 세력이야 지금. 아니 바이든조차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헌신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거 보고 많이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힐러리의 그 본인의 실패로부터 또 유리천장이라는 얘기, 진솔한 엄마이까지 해서 딱 터지고 바이든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50년의 정치 역사 역경을 마무리하는 진짜 진실한 울음과 이 나라를 부탁한다는 그 간절한 메시지까지 네. 첫날부터 빵빵 터지겠네.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예. 또 인상 깊었던 건 자기가 물론 예. 임기 동안 많은 실수를 했지만 네. 하지만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도 또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예. 조 바이든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네. 서프라이즈로 해리스랑 팀 월즈가 올라와요. 그래서 해리스가 조 바이든을 뜨겁게 안으면서요. I love you, Joe 라고 아예 계속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낯선 거예요. 아니 정치인 둘이 껴안고 사랑한다고 이게 되게 근데 거의 아버지처럼 그렇죠. 보기 네. 때문에 네. 하면서 정말 그 굳은 딱 그 I love you Joe 하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해리스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 아주 무거운 책임감. 그것들이 느껴졌고 어쩌면 대통령직에 대한 이 바톤을 이어받는 느낌. 네. 그 터치. 네. 그래서 폭스 뉴스 해설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제가 폭스 뉴스를 좋아요. 들었어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스 뭐라고 폭스에서 했냐면요. 뭐라고 했을까? 네, 불쌍한 조 바이든은 불행해도 정치적 쿠데타의 길가로 쫓겨났다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쿠데타로 일어난 희생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쪽은 완전히 또 비과가지고 그렇게 비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덫을 무지하게 해버렸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민주당원들이 뭐 We Love You 그 하트가 딱 있는 네. 표지들을 막 흔들면서 굉장히 감동의 순간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첫날에 그 대형 연사 2명이 나왔고 끝이에요? 아니요. 정말 스타급 연사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뿜뿜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네. 요거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But let me tell you, I'm happy to any day of the week becaus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working for a living. 아, 저분이 지금 이번 연설의 라이징 스타? 라이징 반짝 스타? 원래 좀 그래도 스타급의 네. 그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이번 연설로 예. 정말 소위 찢었다 이런 표현이 찢었다. 나와요. 정말로. 외신에서 정말 she's on fire. 정말 미쳤다. 미쳤다. 이번 찢었다. 연설은 이거는 와. 보수 패널들도 아. 와우 AOC는 대단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허. 이거를 들으시면요 막 가슴이 불타오를 것 같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누굽니까? AOC는 누구냐면요. 네.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네.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이고 예. 2018년에 29살에 처음으로 여성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상대방이 거의 9번 당선된 아주 고수 정치를 아하. 꺾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워낙 길어요. 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여서 이거를 그냥 AOC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OC라는 이제 별칭이 있는 건데 아무튼 젊디 젊은 근데 이 사람이 비주류로 연사가 딱 나왔는데 비주류로 통했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샌더스를 아. 지지했기 때문에 비주류였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인데 한참 왼쪽으로 더 가 있는. 그렇죠.
한참 왼쪽. 아하. 그런데 이번에 예. 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요. 나와서? 트럼프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1달러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을 인간이야 하면서 막 열심히 아주 강한 어조로 예. 그리고 굉장히 연설 잘하거든요. 예.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네. 열광을 합니다. 네. 열광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려면 음흠. 앞으로는 이분의 연설을 봐야 되겠다. 와, 그 정도입니까? 네, 이 사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한테 거의 우리가 늘 정치 연설의 교과서로 삼는 게 오바마, 예를 들면 뭐, 링컨, 네, 케네디, 네. 최근엔 오바마. 네. 이제는 교과서 반영이 오를 AOC. 정도의 명년설이 나왔다는 네, 거예요. 특히 그 정도입니까? 만약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말 내가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예. 이런 꿈나무들 있으면 AOC를 봐라. 교과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첫날 전당대회 얘기는 못 들었지만은 너 그거 봤어?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관심을 받는 거죠. 지금 너무나 네, 명연설이 그렇습니다. 나와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젊은 여성 의원은 네. 그 뭐 굳이 젊은 여성 의원 생각하면 용해인 정도? 용해인 정도인데 예. 용해인의 한 10배 정도의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쩌렁쩌렁하고요. 그 이분의 이제 배경이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바텐더로 일을 하면서 공부해서 보스턴 아이고야. 대학교에 아.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건 이민자층 그리고 또 노동자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와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 사람 만약 해리스가 백악관 들어가면 무조건 같이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완전 빵 떴네. 네. 그럼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예전역에 전당대회 때 사실은 연사로 떠가지고 누구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장을 열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분도 네. AOC. 이번에 완전 원로 정치인들 눈여겨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연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 인생이 이제 어떻게 그렇죠. 갈지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만간 뭐든 하겠다. 어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힐러리 바이든 같은 진짜 초대형 거물들 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이 눈여겨봤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외려 있습니다. 첫날에 하이라이트로 떠오르고 하이라이트였군요. 대단한 사람이 네. 나왔네.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예.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스티브 커. 스티브 커 알죠? 강도 우리? 아십니까? 나잇 이거 하신 분. 우린 스티브 커 왜 아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단의 역사를 함께한 세대 아닙니까 제가. 근데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에 몇 초 안 남았을 때 누구나 마이클 조단이 슛을 던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려가지고 마지막 3점 슛을 우리 커 형님이 넣었어요. 그 스테디움이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입니까 그래서 스티브 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지금 이 스테디움 시카고 이 네. 스테디움 젊은 분들은 모르겠죠. 자 인터넷에 지금 조나단 농구 선수 쳐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티븐 커의 감독의 연설이 예. 저는 굉장히 근데 이분이 좋았어요. 사실은 이번 연설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 농구 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NBA 이제 프레스 룰이 있잖아요. 게임 전에 감독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 인터뷰 하다 말고 오늘 농구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총기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왜 이걸 해결 못하는 나라가 미국입니까? 이러면서 명령설을 했었거든요. 그게 2022년 예.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맞습니다. 사건. 그때 도대체 언제 니네들이 조치를 취한다는 거냐 그렇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피해자를 가족을 위하는 말도 지겹고 추모하는 시간도 너무 지겨워 이렇게 맞아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센 멘트였고 너무 좋아서 사실은 네, 그래서 총기 화제가 규제에 됐었죠. 미온적인 국회를 향해서 예. 굉장히 비난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 야. 사람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다 또 컬을 불렀다. 그럼요. 머리 좋다. 머리 누가 좋죠. 얘기했는지 너무 잘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지금 바로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올 것 같아. 야 닥치고 휘슬이나 불어라. 왜 네 정치질을 하냐. 예.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예.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오늘 때거든요.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이번에 미국이 농구 금메달을 획득한 땄죠. 것도 얘기를 하면서요. 이 12명의 선수들이 다 각자 다른 나라 출신이었다. 근데 화합해서 우리가 세계 1위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미국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겨냥한 거죠. 트럼프의 mass deportation이라는 거를 다 머리에 안고 겨냥해서 아까 이렇게 우리 얘기해서 기자님 처음 얘기해줬던 대화. 한쪽은 그놈의 혐오 추방인데
지금 미국을 오히려 가장 그레이트하게 만들었던 건 네. 이번 미국 대표팀을 봐라. 네. 이게 진짜 미국이다. 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이루어진 나라인데 우리는 3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같은 팀이 되어서 뛰는 걸 상상만 해봐라.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화합해서 이뤄갈 때 듣기만 해도 진짜 미국스러운 네. 멘트다. 너무 굉장히 좋다. 품위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트럼프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나잇 나잇 이런 이제 제스처를 하면서 굉장히 또 그 화면이 오케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지금 보세요. 힐러리, 바이든, AOC, 찢었어. 놓칠 타선이 없네. 첫날부터 첫날부터 on 찢었네. fire. 그래서 제가 뉴스포터에 와. 첫날 하이라이트는 on fire 와. 이렇게 기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포터에만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은 기사가 나오고요. 네네네.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여러분.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뉴스포터 구독하세요. 신혜리 기자가 이거 밤새가지고 실시간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독립 언론 뉴스포터. 네, 좀 해주세요. 예, 독립. 여러분 이거 돈 얼마 안 돼. 아유. 살려줍시다. 링크 네. 올려주시고. 네, 예. 해주세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첫날만 해도 지금 거의 너무 40분이죠. 재밌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광고하고 갑니다. 자, 이제 첫날 얘기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이튿날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와 이틀도 두 번째는 장난 아니에요. 어땠어요? 이틀은 이튿날? 오바마 부부. 아 뭐야? 이거 제가 진짜로 스타가 또 있었네. 저희 조용필이 또 작가님의 있었네. 이 얘기했어요. 나 아. 진짜 이 전당대회만 거의 24시간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너무 재밌었던 예. 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오바마가 아니고 오바마 부부예요? 네, 둘 다 미셸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바마가 먼저 이튿날? 연설하고요. 미셸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버락 오바마가 예. 나와요. 둘이 같은 날 연사로 나오는데요. 재밌다. 원래 미셸 오바마의 아주 유명한 네. 프레이즈가 있죠. 근데 뭐예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거 있잖아요. 요거 미셸 오바마가 한 거야. 근데 굉장히 달변가죠. 미셸 예. 오바마도 하버드 나온 법대생입니다. 알고 있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네네네. 사실은 우리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해리스가 지명되기 전에 미셸 오바마도 그랬었죠. 하마론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그만큼 팬덤이 정말 많아요. 음흠. 어떻게 보면 해리스보다 훨씬 더 두텁죠. 실제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긴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 미셸 오바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지? 정말 같은 여성을 그래요? 봤는데 네. 와 이분 너무 멋있고 딱 머리도 포니테일로 탁 따가지고 민소매 자켓을 입었는데요. 탄탄한 팔뚝. 안 볼 수가 없지.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죠. Who's gonna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저 옷도 한국계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해서 한국계 디자이너? 네, 한국계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 보면 뭐 한국 교포가 만들었다고 해서 네. 굉장히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미셸 오바마의 연설은 굉장히 감명 깊어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뉴스포터의 풀 번역본을 아이고야. 제가 직접 번역해서 올렸기 한 땀 때문에 한 땀. 요거는 피눈물로. 가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혜리 기자의 뉴스포터 네. 구독,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 가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고정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 이거 풀 보시면 버전 됩니다. 번역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그거 여러분 보시면서, 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그런 책도 저도 많이 봤어요. 미국 대통령 연설 원문 번역본. 우리한테 네. 필독서였는데 네. 요새 명연설이 안 나와가지고 그 책이 안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가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 풀 번역본을 띄워놓고 예. 연설을 영어로 들으면 오케이. 영어 공부도 되고 그렇지. 너무 재밌습니다. 예. 하여튼 내용이 미셸이 어땠어요? 너무 예. 잘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미셸 다음에 연설하는 멍청이는 나밖에 없어. 남편이니까 이걸 하지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웃겨? 잘했는데요. 미셸 오바마도 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인들이 이런 게 좋아. 너무 투머치 시리어스하지 않아. 네. 심각하지 않고 네. 중간중간에 이 웃음 포인트를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다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hope is making a comeback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흐름이 다 좋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웃음 포인트인데요. 그 트럼프가 흑인들의 그 일자리를 블랙 잡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랬어요? 블랙 잡, 화이트 잡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고? 근데 트럼프가 블랙 잡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단어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미셸 오바마가 흑인의 일자리에 관련해서 연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트럼프한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있냐라고 네. 하면서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직업이 흑인들이 하는 직업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해줄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리스가 하는 직업이라 말해줄래? 당신이 아니라 흑인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해줄래? 이런 느낌입니다. 그때 흑인들이 일어서서 야. 기립박수를 쳐요.
이거 진짜 명문장이다. 왜냐하면 흑인들의 잡에 대해서 비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야, 하는 흑인이나 하는 일자리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사람한테 했는데, 야, 너 지금 흑인이 하려고 하는 일이랑 경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일 흑인이 그러니까. 할 거라고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하니까 다들 일어서서 환호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다, 진짜. 네, 그래서 요게 너무 위트가 있었다. 진짜 이런 연설 들으면 네, 붐 한 방이었다. 이렇게 정말 뉴스 해설가들이 와. 이거를 계속 리플레이 해주더라고요. 와, 이런 연설 들으면 진짜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박수 치고 싶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단하다. 계속 예. 이렇게 뒤 연설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넘어졌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투 썬스업 하고 와우 이게 내 아내지만 너무 괜찮은 위트 있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했던 사람 저기 있어. 내 허스밴드야 이거지. 야. 야 네가 찾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흑인이 했던 그게 거잖아. 흑인잡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너가 아닌 흑인이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다. 한방이었다. 이때 한방 백인들도 있네. 막 환호하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야, 그런 연설의 품격 네. 너무 좋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3년째 쓰레기 같은 말만 우리 정부 대통령실에서 듣고 있으니 진짜 수준 차이 느껴집니다. 수준 차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바로 어마어마한 연설 뒤에 나온 바보 멍청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바보 멍청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바보 멍청이다 얘기를 예. 했는데요. 뭐 오바마야 워낙 연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의 뭐 연설은 거의 뭐 저희들이 그 흠 잡을 게 없다. 근데 천상계 언어도 레벨. 네, 이분도 그냥 이 나라에 예. 이제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오바마 연설이 뭔가 다른 내용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플로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워야 될 때다라고 네. 하면서 이미 이제 횃불은 넘겨졌고 예. 우리가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할 때다. 예, 그러면서 해리스를 굉장히 지원해주고 해리스가 예. 이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 고향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소프트하게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요. 많은 언론에서 조 바이든과 오바마가 약간 좀 갈등이 있다. 약간 뭐 그런 그래서 뉘앙스가 해리스를 좀 끝까지 있었죠.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인식했는지 조와 나는 다른 배경이지만 우리는 형제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존경한다. 그 사람은 똑똑하고 연륜이 있고 그렇죠. 공감이 능력이 있다면서 그 사람의 마침표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해주고 띄워주는 얘기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또 we love you 그렇죠. 하면서 먼저 바이든을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해리스가 우리를 위해 싸울 사람이야.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괜히 둘을 분쟁시키려는 이 언론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바이든도 그 얘기해요. 내가 내려오라고 할 때 내가 막 되게 화냈다고 언론이 얘기하는데 나 그러지 않았어 하고 바이든도 우리 전혀 분쟁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횃불은 넘겨졌다. 자, 해리스 지지합시다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바이든이 조금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고맙다 조, 네. 땡큐 조 먼저 하고 예. 했습니다. 사실 오바마가 먼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그렇게 띄워줄 이유는 없지만 부통령으로 네. 일했던 바이든을 그렇죠. 어프리시에이트 오바마 해주는 때 거. 부통령 또 바이든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it's enough. It's enough.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4년을 우리가 더 경험할 필요가 없어. 이걸 딱 생각했을 때 어떤 구호가 생각나냐.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3년은 이게 너무 길다,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네. 트럼프의 4년 옛날에 했던 We are 거는 not going back. 이미 이너프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다시 재선돼가지고 우리 다시 5년 더 네. 아니 하신다고 생각해요.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it's enough. 예. We are not going back. 이 두 아하. 가지가 굉장히 화제가 그 됐다. 회자가 된 문구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나온 얘기예요. 그 연설뿐만 아니라 계속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나왔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계속 좀 많이 아하.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자기가 얘기한 오바마 케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커멀라가 이런 좋은 보장을 계속 하도록 할 것이고 당신들의 텍스를 컷하고 오히려 부자들의 텍스를 더 많이 해서 당신들이 잘 살게 해줄 사람 그거는 해리스다. 근데 부자들 잘 살게 할 사람 아니면 자기가만 잘 살 사람 그거는 트럼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리스에 심어줍니다. 네. 아무튼 첫날도 어마어마했고 지금 둘째 날만 들어도 네, 둘째 날 솔직히 저희는 더 못하겠어요. 너무 길어. 그러면 우리 빨리 셋째 날로 네, 넘어. 자 이제 세 번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날은요, 제가 정말 더 재밌기도 힘들 것 같은데.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팬이에요. 팀 월즈. 지금 부통령 지명자. 부통령 아저씨. 네. 너무 재밌고요. 부통령 아저씨 딱 세 제 번째 날에 스타일이에요. 등판했구나. 네,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예. 콕 찔러주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네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더분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설명하는데 네. 이 팀 월즈가 정말 그냥 옆집 아저씨 같아요. 예. 제가 캐나다에 살았을 때 항상 저한테 헤이 막 이러면서 야 니네 김치 맛있어? 니네 고춧가루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그냥 티키타카를 계속하는 아저씨들. 그러면 그 말투의 뉘앙스가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 그러니까 네. 평소 말투? 아니면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과 노무현을 섞어놨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좀 모습도 보여요. 아, 그래요? 정말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절절했던 그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그냥 미국에 살면 좀 다들 알만한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 그 잔디 막 깎다가 갑자기 사람들 지나가면 막 헤이 하이 막 come to my house 막 우리 집에서 같이 바베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팀 월즈가 딱 그런 캐릭터였어요.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지리학, 소셜 뭐 이런 거를 쪽으로 예. 가르치다가 그다음에 미식축구 코치로 네. 일을 하고 또 군인이었고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그 주 스펙이 있잖아요. 방위군으로도 오래 네, 방위군으로 근무했고, 있었고. 주방위군. 예. 그래서 그 팀 월즈의 가족이 저는 굉장히 화목하고 네.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나 좋았다. 예. 근데 팀 월즈의 그래서 저는 그 입으로 시간을 맞춰놨어요. 팀 월즈의 그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어 예. 사람들의 그 반응도 보고 네네네. 싶고. 근데 이 팀 월즈에 대한 호감도가 어마어마해요. 아. 그러니까 한 서베이에서는요, 네. 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주당원의 무려 95%가 팀 월즈에 아주 호감이 간다 아하. 이렇게 투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벌써부터 해리스가 되면 다음 대선은 팀 월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예. 정말 대단했는데요. 여기에서 팀 월즈의 가족이 나오는데 예. 제 눈길을 잡았던 영상이 가족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네. I'm letting you in on how we started a family. 아들, 딸, 와이프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딸이 예.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딸은 이미 기사로도 많이 알려졌듯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난 딸이에요. 아, 그랬고요. 아내가 이제 임신하기가 힘들어서.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팀 월즈의 여성이 얼마나 아이 갖기 힘들어하는 그 여성의 고통을 이해한잖아요. 그래서 벤스가 말실수를 벤스가 했잖아. 그때 뭐라고 뭐라고 했지? 미혼 여성, 고양이 캣이나 키우는 고양이나 엄마. 키우는 여자, 애 아예 안 낳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벤스가 미혼 여성한테 그렇지. 지금 추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근데 확 여기는 떨어졌고 또, 아하. 여기는 나는 여성의 왜 이렇게 부림을 구도가 좋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탁탁 맞춰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팀 월즈는 예. 나는 여성의 고통 그걸 알고 우리가 밤에 그 인공 시험관 할 때 그 전화가 올까봐 병원에서 띠디딕하기만 하면 둘이 막 긴장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그랬던 순간이 있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낳은 딸이 저 딸이에요. 아하. 그래서 딸을 먼저 비춰주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아들을 얘기하는데 저 아들이요. 예. 계속 That's my dad 하면서 막 울고 일어서고 예.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나요. 감정적으로 되게 overwhelming, 되게 예. 감동을 하는데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약간의 발달 장애가 있대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꾸 앙치게 하는데 아하. 이 아들은 아빠가 부통령으로 그 연설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좋아서 거지, 뭐 계속 그냥. 울어요. 아하. 그냥 막 울고 아. That's my dad 막 이러면서 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훈훈해서 모든 방송국에서 그 모습을 잡았습니다. 아하. 팀 월즈가 하는 연설을 아들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울면서 아빠를 이런 것까지 다 기획하기는 사실 불가능한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조각이 잘 그러니까 맞춰지고. 이게요. 이런 거 보면요. 트럼프랑 너무 다 너무 비교돼요. 다르죠. 트럼프의 단짝 친구가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해준 연설이 없었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원로 정치인도 하나도 아이고야. 없었죠. 그리고 트럼프 가족 물론 있었지만 아하. 트럼프의 가족은 그냥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리고 뭐 금수저잖아. 뭐 금수저고 고통이 뭐 있었었겠어? 그 부부의 뭐 애정 관계 뭐 이런 거 뭐 형편없지 네, 뭐 우리 근데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아내는 정말 예. 그래서 4명이서 나중에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냥 저는 아이고야. 눈물 포인트. 그래서 팀 월즈가 이 정말 존경받는 아빠구나. 아하. 나도 우리 박신홍 평론가를 네. 좋게 생각하고 여기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뭔가요? 제가 이렇게 잘 나오는 성격은 아닌데 네. 한번 뉴스포터 그 우리 야유회 때 한번 네, 오셨잖아. 네, 네, 가평에 네. 아이들 다 데리고 아내랑 예. 왔는데 예. 너무 화목해 보이고
너무 아들이 귀엽고 예. 너무 진짜 아내분도 너무 미인이고 좋으신 거야. 네네네. 너무 가정이 화목해. 계속하세요.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좀 더 계속해. 아, 그러면 유튜브 좀 출연료 많이 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남성들 네. 가정 팽겨치고 막 충성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정이 행복해야 네.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는 특히 가정이 그렇죠, 행복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려운 역경을 딛고도 팀 월즈는 어쨌든 이렇게 잘 꾸렸고 그 아이들 그다음 이게 아내 다 존경받는 아빠였다.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우리가 못 찾고 잠시 잃어버렸던 그야말로 미국스러운 가정의 모습, 미국스러운 네. 우리 이웃의 모습들을 네. 제대로 그냥 말없이 네. 그 월츠 가족과 본인이 보여주네요, 그냥. 네. 그리고 영상 예. 하나 더 틀어주시죠. 팀 네. 월즈. 1 inch at a time. 1 yard at a time. 야, 어쨌거나 연설. 셋째 날도 또 찢는 사람이 나왔고. 맞아요. 셋째 날은 여기 끝인가요? 아니, 팀월즈 이 연설은 사실 다 제가 해석해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냥 뉴스포터 이것도 풀 번역해놨어요. 뉴스포터입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하는데도 지금 세 번째 영상이랑 얘기하는데도 영상이랑 풀 번역본 같이 보세요. 세 번째 네. 얘기하는데도 구독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셋째 날에 이제 팀월즈뿐만 아니라 또 히든 카드가 하나 또 있었어요. 나와요? 이거는 정말 아무도 또 찢어? 몰랐어. 언론도 몰랐어. 그렇지. 이런 갑자기 건 원래 깜짝 쇼가 있어야 깜짝 돼. 쇼야. 예.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등장을 했어요. 아, 오프라가 깜짝 손님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제가요 예. 기자를 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왜?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아. 그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웠어요. 이 사람 굉장히 어려운 그 역경의 시간을 딛고 이렇게 올라선 사람이거든요. 네. 오프라 윈프리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우리는 해리스를 뽑아야 돼.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공짜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인종차별, 성평등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그냥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네. 보트하는 거야. 아하. 투표해야 되고 아하. 주변 사람들 얘기해야 돼 하면서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저도 이런 큰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생각해보면은 이런 큰 정치 이벤트의 연설을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요. 예. 지금 무당층 유권자를 향해서 연설을 했어요. 아.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당신들 아하. 지금 투표해야 됩니다. 아하. 사실 진짜 오프라 윈프리는요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좌우를 떠나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끝까지 연설하는 것을 비밀리에 붙였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팟캐스트 들은 건데 예. 연설 막 왔다 갔다 준비할 때 모자 푹 눌렀었나 봐요. 그랬더니 낸시 펠로시가 저 여자 누구야라고 했대요. 아, 심지어 하원 의장이 몰랐어 그 사람 윈프리인지도 모르고 네. 저 여기서 왜 알짱알짱거려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자 벗고 나갔더니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윈프리가 물론 버락 오바마 지지하고 힐러리 클린턴 지지는 했지만 네. 이렇게 선거 운동을 직접 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작심했다. 아하. 아 그렇게 아, 하면서 윈프리까지 불러낼 정도로. 네 그러면서 캣 레이디에 대해서도 또 딱 꼬집었어요. 그래서 한 방이었다. 한 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자, 이제 셋째 날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마지막 날. 수락 연설을 합니다. 주인공 나와야죠. 해리스가 예. 수락 연설을 하는데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검사로서 자랑스럽게 민중을 위한 카멀라 해리스가 되겠다. 그리고 미국인 당신들 그다음에 뭐 인종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냥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딕테이터 김정은을 얘기를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일제히 이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힐러리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힐러리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해리스는 누구처럼 딕테이터, 그러니까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을 사람은 아닐 거야. 그리고 해리스도 나는 김정은이랑 상식적으로 그런 폭군의 김정은한테 다가가지는 않을 거야. 아. 트럼프의 알랑대는 폭군 김정은한테 손을 내미진 않을 것이다. 아, 굉장히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복합적으로 해석돼야 될 그래서 부분이네요. 그 독재자 어울리지 않겠다 해서 굉장히 이제 통일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의 이 시각들이 부분은 조금 많아지는 것 복합적이다.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는 뭐라고 했더니 양키스 게임이나 같이 보자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러블레터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했죠. 네. 외려 미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멘트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나는 그 독재자하고 뭐 편지를 쓰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동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지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아하. 아마 해리스는 계속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게 먹힐 수밖에 없거든요. 김정은은 굉장히 이제 그 대화하면 안 되는 네. 굉장히 그냥 악의 소굴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키포인트는 중상층을 위해서 일하겠다. 네. 성공의 핵심은 중산층이 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도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여성으로서 출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생식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트럼프와 완전히 다른 맞닿아 있는 얘기네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 트럼프가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서 판결을 폐기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얘기하면서 과정이 있죠. 잘 검사 출신으로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 이런 것들 없도록 자기들이 이제 손을 보겠다. 그래서 이런 연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해리스 부분도 좋았지만 앞에 좀 제가 짚어드린 그런 연설들을 좀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 그런 후에도 그러네요. 참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예전에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의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 전 세계 모든 뭐 전공자, 정치인 할 거 없이 셀럽, 뭐 지식인들이 사실은 저기가 민주주의의 인류가 가야 되는 가장 민주주의의 최첨단이 저기야. 저기가 바로 민주주의의 쇼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늘 보고 왔었는데 어느 시점 사실은 혐오가 되고 수준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적어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만 보면 멋있었다. 볼만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미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쩌면 이 희망이 그래도 좀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랬나를 우리 또 신 기자님께서 하나씩 짚어주시니까 마치 제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중계 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좋았네요. 이게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도요. 예. 기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사 수가 10배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봐도 게임이 안 되네. 그냥 기사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 게 그냥 킬 포인트가 몇 개야 그냥 요즘 용어로. 스타가 계속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가수들도 뭐 너무 많았고요. 어.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예. 키워드 We are not going back. 어허.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트럼프 측은 원어 발음으로 해주세요. Make America America. Great Again. 요게 이제 그쪽의 핵심. 그렇죠. 미국을 저건데. 다시 위대하게 근데 지금 방금 우리 그 민주당 쪽에 우리라고 하지 말고 방금 그 민주당 쪽 우린가요 벌써? 네. 민주당 쪽 얘기는 We are not going back. 들어가지 않을 거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예, 거야. 그렇습니다. It's enough. 네. 충분해. enough까지. Enough. 배불러 그만해. 네. 자, 역시 우리 시동이 키의 가족 외신은 신혜리 기자와 함께 여러분 이런 좋은 콘텐츠 해주시는 신혜리 기자님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들어가서 다시 한번 몇 번째나 5번째 이 정도면 해줍시다 솔직히. 그리고 뉴스포터도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 네이버 있어요. 프리미엄 콘텐츠 신혜리의 네. 뉴스포터 거기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 직접 받아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또 뉴스포터 신혜리 TV 거기 신혜리 TV는 아니고 아무튼 뉴스포터, 뉴스포터? 유튜브도 뉴스포터고요. 유튜브도 뉴스포터. 그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제가 네. 댓글로 고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서도 또 구독해서 네. 봐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직접 미국엔 안 갔으나 거의 갔다 온 거나 진배 없는 거의 시카고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온 지금. 것처럼 나는 얘기하고 다닐래.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게요. 아무튼 생생한 중계, 네. 해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